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스트레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용준 선생님. 사실 뭐 현대인들 스트레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외래어라고도 하고 제일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죠. 스트레스 쌓인다.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고들 있으시죠.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내분비학자가 이게 생리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분석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이런 데서 겪었을 때 보이는 불안 등등의 심리적인 반응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겪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서 또 병원 가셨을 때 뭐 만병의 근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일단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과적인 검진, 내외과적인 검진 말고 이외의 다른 것들을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지 않으세요? 그 스트레스를 흔히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는데요. 네. 이제 스트레스도 좀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하고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이제 진짜 부정적인 의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제 엄밀하게 디스트레스라고 하고, 스트레스는 그냥 생활 사건을 그냥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그냥 쓰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구별을 하면 좋겠고, 그 스트레스 안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다. 꼭 안 좋은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 좋은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건이 막 한꺼번에 막 몰아닥치더라고요. 불행한 일, 힘든 일 이런 거는 이렇게 손잡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런 일이 막 들이닥쳤는데 제가 생전 처음으로 어떤 병을 걸려봤냐면은 손톱에 초록색 병변이 생기는 거예요. 우와. 네? 요 손톱 끝으로 면역력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잘 걸리지 않는, 그때 너무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1년 정도에 걸쳐서 막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질병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학문적으로 다 맞는,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혹시 조금 오해하실까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입원을 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은 뭐 실제 아픈 게 아닌데 마음의 병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은 당연히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당연히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세포가 떨어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고, 뭐 심장의 기능, 뭐 위장관의 기능 이런 게 이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혈관에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선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도 위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에 우리가 좀 많이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 다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막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자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스트레스의 그런 정도를 수치화해서 등수를 매겨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 재적응 척도라고 해서 1등부터 43등까지 순위를 매겨놓은 점수가 있어요.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1위가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100점이고요. 2위는 이혼 73점, 3위 별거는 65점, 4위 수감은 63점, 이런 식으로 점수로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이 1등부터 43등까지 점수가 쫙 있을 거잖아요, 일렬로. 그거를 내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그런 이제 사건을 다 골라서 점수를 합해보는 거예요. 그 점수가 더했더니 200이 됐다, 200이 넘었다, 그러면 신체적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재적응 척도에 나온 스트레스 위계들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배우자의 죽음, 뭐 이혼, 별거, 뭐 이런 것들, 수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사실 임신, 출산, 결혼 이런 것들도 꽤나 상위 순위에 포지션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큰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들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실제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어떤 스트레스로 좀 다가올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은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해고가 한 47점 정도 되는데 결혼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다가 파혼하는 거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결혼하다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입원을 했거든요. 몸이 아파서. 네. 결혼식 일주일 전에 몸이 아파서 입원하고 결혼식 전날 퇴원을 했습니다.
네. 몸으로 다 겪은 전형적인 그 스트레스가 전형적인, 질병을 저는- 유발하는. 네, 저는 이제 주장했죠. 이건 이제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몸에 음.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한 거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100% 심리적인 원인이다. 의미가 있다. 네, 의미가 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들 또 뭐가 있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를 뭐 새로 이제 시작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스트레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빚 지는 거 있잖아요. 빚도 스트레스에 이제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크고 작게 부부 싸움하는 것도 43개의 스트레스 안에 꽤 상위권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사도 있습니다. 이사.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경험하기로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어요. 맨날 가는 가게, 자주 보는 사람들, 뭐 이웃들 이런 게 이제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데 자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사를 하거나 뭔가를 이제 거주지로 옮기게 되면 갑자기 그런 네트워크가 와장창 다 다 네. 없어지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왠지 재미도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도 생각보다 꽤 큰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어르신이 오셨을 때 워낙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힘드셔서 가족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여기 못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힘드시면 잠깐 자식 집에 가 계시든지 조금만 좀 이런 증상이 가라앉았을 때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중에 지나놓고 이사 안 가기를 잘 하셨다고. 네. 직무 스트레스가 요새 많이 좀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래도 요즘 좀 바깥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네. 고용 시장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프레셔들을 좀 압박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전 선생님도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로 갑자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무 환경이 바뀐 것도 이것도 어쨌든 뭐 편안한 게 아니라 완전히 또 환경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이제 스트레스가 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어떤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또 직장 동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뭐 굉장히 심하죠. 일반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에 어떤 계속 끝도 없이 일감이 계속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일들이 주어진다든지 하면 그런 이제 일의 어떤 업무 로딩 때문에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 또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거를 이제 집에 와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이제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생각하느라고 또 잠도 설치고 악몽도 꾸고 이제 이렇게 또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직무 스트레스로 오시는 분들 중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 효율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전에 정신과 전공의를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땐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일단 명확하게 생각이 좀 잘 나지 않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판단력이나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흐려져서 점점 혼을 더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위축이 많이 되면서 더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이제 이런 악순환의 경우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서 또 회복을 하게 되면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방금 전에 얘기 드린 포그 브레인 이런 거 말고도요. 한국인에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 뭐 속이 쓰리다거나 소화가 안 돼서 얹힌 것 같다, 답답하다 이렇게 급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많고 또 설사나 변비와 같이 이렇게 위장관 운동의 변화로 인해서 배변 활동의 변화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증상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는 민감성 대장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심하게 받을 때 또 나오는 대표적인 증세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죠. 잠을 막 못 자고 또는 자다 깨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꿈에서 악몽을 많이 꿔요. 그래서 이제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하는 악몽도 많이 꿀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된 것만 생각만 하면 되게 두근두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요. 누가 꽉 누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꾸 한숨을 크게 쉬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전형적인 신체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심리적으로 오면 불안,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겪기도 하시죠. 또 그 전에 아까 직무 스트레스들 얘기하셨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일을 막 하려고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너무 과하게 업무가 과도해지고 이걸 못 견디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점차로 의욕이 없어지고 회사 가기도 싫어지고, 아예 내 일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두통이 또 되게 많죠.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할 때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긴장하는 분들이 없어요. 긴장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수축하게 되고 이렇게 몸에 힘을 이렇게 주게 되는 식으로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통도 아주 잘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어떤 증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두통 연관해서 턱관절 통증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무래도 긴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거나 잘 때도 이렇게 긴장도가 풀어지지가 않아서 저작근이라고 하죠. 씹는 근육. 이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턱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이갈이도 심해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유발이 돼서 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물어보면은 이제 여기 아픈 이쪽 이 턱관절, 측두 관절이 아픈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성호 선생님이 여기 만지니까 제 환자분들 이명 때문에도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네, 이명이 물론 이제 어떤 이비인후과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기계음이 들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시고,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기도 하지만 메니에르병, 어지러움이 있거나 이런 어지러움들을 느끼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큰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종류, 그리고 그로 인한 증상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편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이나 이런 걸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